대구로 향하는 의료진 발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경북 지역에 병원 감염도 늘고요. 의료진 상황도 어렵다,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스스로 파견을 가겠다는 신청한 의료진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예, 지금 의료진 자원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저도 전해 들었고요. 또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주, 2주 전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제 검역소나 시도 역조관 또 이제 각 선별 진료소의 파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물론 차출로 진행을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원해서 가시는 분 선생님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또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대구 지역으로의 차출이 또 본격화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네. 예, 그분들께 네, 주변에 그 자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계기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 말씀하십니까? 일단 지금 대구로 파견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본인이 소속한 각 시군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미 지금 선별진료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속한 시군구에서 보고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정말 그분들께서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청취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 확진자하고 접촉을 밀접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돼서 또 이 방문을 하게 되셨는데 약간의 증상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접촉했었던 기간이 있었을 경우에 걱정과 염려가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마주하고 진료를 보고 있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바로 다음 날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분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인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코비드-19 문제를 빨리 완화시키고 진정시켜야겠다라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원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 참 애써주는 의료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도 전하겠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대구라는 낯선 환경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대구에 계신 의료진분들이 뭐 편하게 생활을 하시는 건지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뭐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그 대구에 파견되신 분들이 이제 다 일괄적으로 같은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각 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 선별진료소 내에서도 그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환자의 자택에 방문해서 이동 검체 채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역학조사관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병원에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필요한 병원에 파견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를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대부분 주말이나 이런 휴일은 당연히 없고요. 그 9시부터 뭐 밤 9시까지 많게는 12시간 적게는 한 8,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첫 차출이 있었을 때는 그런 여건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산발적으로 숙소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 지역사회 내에서 또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다행히 대구시청 쪽에서도 이제 부처 차원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현재는 지금 파견돼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특정 호텔에서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상황이 워낙 위중한 상황에 지금 대구에 다 계시니까 많이 물품들이 부족할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각기각층에서 성원들 지원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요구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물품들조차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그 의료기관에서 파견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고위험에 노출되시기 때문에 KF80나 94를 적어도 착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N95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병원 그 의료기관 사정에 이제 그 의료기관의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냥 이제 저희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마스크 있잖아요. 예, 그러한 기본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각 선별 진료소 내에서도 이제 여러 팀으로 나뉘다 보니까 팀별로 이제 알코올 스프레이나 이제 손 소독제나 이제 마스크가 적절하게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지금 물자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힘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됐었던 게 그 가운을 입고 검체 채취를 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어서 그 가운이라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인식하는 의사들의 이제 흰 가운은 아니고 이제 수술용 가운을 쉽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술용 가운에 이제 N95 마스크 그리고 이제 고글 그리고 이제 장갑 정도만 착용을 하고 이제 검체 채취를 하는 걸 권고한다라는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께 많은 자문을 해본 결과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 무증상자나 아니면 접촉력이 많지 않거나 한 경우에는 그러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확진 의심자 정말 이제 접촉력도 밀접하고 이제 증상 또한 이제 폐렴에 유사한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진자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착용했었던 레벨 D라는 이제 보호구를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필요한 경우에 그 이상의 보호구도 착용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그러한 단서 조항 없이 그냥 가운을 권고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의료진 선생님께서 이거는 정말 더 그 이상의 보호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과의 의견을 교류를 하시고 내린 지침이겠지만 현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중보건의 분들이 아직 임용이 되지 않았는데 좀 그것을 조기에 임용을 해서 다음 달 5일 날 대구로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5일 날 바로 내려가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분들 이제 신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3월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원래 기존 일정상으로는 3월 달에 훈련소에서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4월 달에 일괄적으로 직무 교육을 받고 이제 배치를 받으면은 기존에 이제 제대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4월 달에 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의료진이 부족하고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범부처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의과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제 필요한 지역으로 파견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모든 총력 대응 사태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그 신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가기 전에 정말 적절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장치 마련 또 보호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정말 그 가게 되실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선별진료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제 검체 채취는 어떻게 하고 그 보호 장비 어떻게 착용하는지 이 정도만 알려줘서는 그 선생님들께서 사실 정말 그 온전한 진료 환경에 놓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정말 필요한 지식들, 코비드-19 전반에 대한 지식, 또 실제 그냥 임의의 선별진료소를 가시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그 선별진료소를 파견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실제 현장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선별진료소와 또 대구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지금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또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제 실제 레벨 D도 착용을 해보고 뭐 이러한 이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